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산업안전기사 우리 네 번째 과목인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쪽에 관련된 법들이 2020년 12월 31일 말일부로 개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 개정된 내용들이 일부는 지금 적용이 됐고, 우리 적용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적용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자, 이런 부분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안 보셔도 돼요. 뭐 빼버리셔도 되고, 그다음에 개정된 거는 제가 개정된 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우리 4과목 전기 위험 방지 기술 같이 한번 우리 두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전기 안전 일반의 개요하고 나와 있죠.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전기 기본 개념이 이제 전기라는 거 기본 용어들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리 전기 기본 용어 해놓고 우리 전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전압은 볼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누구 단위를 뭐라고 읽는다? 볼트라고 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단위는 볼트이며 교류와 직류로 구분된다. 자, 근데 우리가 전압이라는 걸 두 가지로, 자, 우리 전위 차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 그래서 전위차.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전기의 위치 에너지다, 그래서 전위라고도 좀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 어떠한 물통이 있어요. 물탱크에, 자, 이런 우리 누구 물탱크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여기 물이 이만큼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우리 두고 파이프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 물을, 자, 여기서 이렇게 쭉 하면 우리 두고 이 배관으로, 자, 물을 우리 이송시킨다고 그러면, 자, 물이 요만큼 차 있다는 얘기는 위에서 누르는 대기압도 있고 물이 누르는 우리 누구 수압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 압력이 세니까 여기 물이 쫙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 누구 물이 요만큼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요만큼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나오는 우리 수압이 어떻게 된다? 약하겠죠. 찔찔찔찔 나오고 말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수위라고 얘기를 하면, 자, 수위가 요만큼, 자, 수위가 높을 때는 뭐 한다? 압력이 그만큼 세니까 여기 나오는 양도 그만큼 뭐 할 거다? 우리 누구 많을 거다. 다시 얘기하면 물의 우리 수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에 대한 압력이 세기 때문에, 압력이 세게 밀어주니까 물이 쫙쫙 잘 나올 거란 얘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물 갖고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전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러한 전하들이 요만큼 우리 누구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일 때 우리 누구 우리 전하들이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압력과 요만큼 있는 데서의 우리 압력은 당연히 차이가 생기겠죠. 물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자, 요거 우리 물 갖고 얘기할 땐 수위라고 그랬고, 우리 전하들 전기적인 에너지를 갖고 얘기할 땐 요거를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전위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전기 위치 에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뭐하다? 압력이 세지더란 얘기예요. 요 전하들을 밀어내 가지고 어디로? 전선을 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까지 이동하는데 그 압력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 압력이 세지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면, 하나는 우리 뭐 이만큼 있고, 자, 전기 위치 에너지가 연결해서 하나는 우리 누구 전기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자, 우리 물로 보셔도 돼요. 물이 하나는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다 그러면 물은 큰데 우리 누구 많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듯 우리 전하들도 플러스 양전하, 음전하 이런 전하들이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얼만큼 이동한다? 얘네들의 차이만큼 압력이 작용하고 요 차이만큼 이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전위차를 우리가 다른 말로 두고 전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전압, 그러면 우리 전압은, 자, 우리 다른 표현으로 두 가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전기 위치 에너지 또는 전위차. 자, 이런 말 나오면 우리 전압이랑 같이 보자. 앞으로 우리 전기 쪽에선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류라는 건 흐를 유자예요. 전하들이 우리 흘러가는, 전하들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전류다. 그래서 우리 전자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개념상으로는 우리 전자들이 이동하면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과 반대 방향이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들이 이동하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보더라.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전류는 우리가 알 거는 이거예요. 전류의 우리 기호는 I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무슨 단위? 암페어 단위 쓰겠다. 자, 전압은 V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 쓰겠다. 우리 기호하고 단위 정도는 좀 알아두시자. 세 번째 저항은, 자, 우리 기호는 R로 표시하고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전기회로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 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 저항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전기 회로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우리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우리가 전기저항이라 그래요. 전기저항. 전기저항이라는 건 도선의, 전선의 단위 길이당 존재하는 저항값이에요. 어떤 전선이든 단위 길이당 저항값이 다 존재해요. 그 저항값들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더라. 전류가 흘러가면 못 흘러가게끔 방해하고 그 방해하는 만큼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고 우리 열 에너지로 변화해가지고 손실로서 이렇게 방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건 전기저항이고, 우리가 부하 설비들, 전기를 소비하는 기계들을 우리가 부하라 그래요. 예를 들면 형광등 또는 요거 우리 전자칠판, 뭐 컴퓨터, 카메라 할 거 없이 전기를 소비해되는 모든 기기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부하다, 부하 설비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 형광등은 지금 얼마만큼의 전기를 소비하며 얘는 얼마만큼 지금 전기 소비하는지 이 부하들의 크기를 좀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낼 방법이 없더란 얘기야. 그것도 뭐로 표현하냐? 저항으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그런 저항을 우리가 부하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전기를 소비해주는 기계들의 부하들의 우리 크기도 뭐로 나타난다? 저항으로 나타낸구나. 무슨 저항? 부하 저항. 그 다음에 우리 전선이 있으면 전선 표면에는 우리가 절연물을 덮어놓죠. 왜? 감전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전선이 있으면 나전선, 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겉에 절연물로 이렇게 피복을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무슨 전선이다? 절연전선 이상급을 사용을 해주더라. 그럼 그 절연물이 갖고 있는 저항값도 있어요. 그 절연물이 갖고 있는 저항값을 우린 절연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 저항 중에 무조건 클수록 좋은 게 누구냐? 절연저항값이에요. 그래서 저항 중에 우리 클수록 좋은 거 그러면 절연저항 하나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누구도 있냐? 이런 기계기구가 우리 감전되면 만약에 나중에 사고라든지 누전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우리 사람이 만졌을 때 감전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기계기구들은 다 뭐하냐? 접지라는 거래요. 접지공사라는 걸. 그 접지한 우리 지점, 접지했을 때 그 접지한 부분의 저항값을 또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 접지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게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항 그러면 그냥 뭐 하나만 딱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하저항, 접지저항, 절연저항, 전기저항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한 얘는 누구다? 전기저항을 얘기를 하는구나. 전선 단위 길이당 존재하는 저항값이구나.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전압하고 저항하고 우리 전류 얘네들의 우리 관계식, 얘를 우리 오미하론에 따라서 무슨 법칙? 오메 법칙이다. 그래서 오메 법칙은 누구하고? 전압과 저항과 전류 얘네 세 가지의 우리 관계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지금 I라는 건 아까 전류라 그랬죠. 자,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냐? 저항 R분의 V 이렇게 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변수가 3개니까 3개 중에 우린 2개 알면 나머지 다 구하겠죠. 전압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압 V는 전류 I 곱하기 저항 R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더라. 얘는 단위가 누구? 볼트. 전류는 단위가 누구? 암페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저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항은 또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저항 R은 전류 I분의 전압 V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더라. 저항의 단위는 누구? 옴.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전류의 크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뭐하더라?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전류의 크기에는 전압하고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커지고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도 작아질 거다. 그 다음에 전류하고 우리 저항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여기서도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작아져? 흐르는 전류량은 작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과 전류는 항상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이게 우리 전압과 전류, 저항의 얘네 관계를 우리가 오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법칙이 돼요.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되더라. 그래서 전류, 저항,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구나. 전류와 전압 비례, 전류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 반비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얘네들은 뭐 기본적으로 전기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력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전력은, 자, 일렉트릭 우리 누구 파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력은 우리가 기호 P로 좀 표시를 해요. 파워의 약자에 따라서 우리 P로 좀 표시를 하고, 전기가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이다. 우리 일의 양이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전기가 단위 시간당 한 일, 얘를 우리 두고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1분이면 1분, 1초면 1초. 그 다음에 우리 두고 1시간이면 1시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력 그러면 단위 시간 1초를 갖고 얘기를 해요. 1초 동안 전기가 한 일을 가지고 우리 두고 전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요. 근데 전력은 기호는 P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무슨 단위? 와트 단위를 쓴대요. 이 와트 단위는 우리가 무슨 전력이냐? 유효전력의 단위, 유효전력. 자, 유효전력의 단위고, 우리 직류 성분은 무조건 유효전력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누구 P로만 표시를 해주는데, 교류에 넘어가면 좀 틀려져요. 자, 여기 갈까요?
단상일 때는 VI로 표시한대요. 이거 누구냐? 피상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삼상일 때는 루트 3 VI 우리 코사인 세타로 가는데 요거는 또 누구냐? 유효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 누구 산업안전기사 준비하시면서 전기를 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누구 어떨 때 이런 공식이 들어가고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누구 거의 맞추실 분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전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번 드리면, 자 우리 전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드리죠. 자 그러면 전력이라는 건 이렇게 한번 가자. 전력 얘기하면서 이제 전류 구하는 공식까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전력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직류 성분을 한번 보죠. 직류. 자 직류에서는 전력 그럼 우리 무조건 누구밖에 없냐? 유효전력밖에 없어. 유효전력. 무슨 얘기냐? 직류는 무조건 내가 우리 거기서 발생하는 전력을 다 쓸 수 있어요. 직류는 무효분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존재하는 양만큼의 전기를 다 써요. 100%. 그래서 직류에서는 전력 구하시오 그러면 전력 P는 자 전력 P는 얘는 VI 전압 곱하기 전류를 계산해줘요. 기본 공식이 우리 VI고 단위는 누구냐? 와트라는 단위를 쓰겠다. 그래서 직류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전압 V는 전류 곱하기 저기라고 좀 전에 오메 법칙에서 했었죠. 전류 I는 저항 R분의 전압 V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 V 대신에 얘를 한번 집어넣을 거예요. 어디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전류 I 대신에 얘를 여기다 한번 또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력 P는 자 얘를 우리 누구 IR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전류 곱하기 저항에다 누구 곱한 거? 전류 곱한 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 누가 돼? I 자승 R 이런 공식이 나오겠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두 개라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꼴이 나오더라. 자 이번엔 이 공식에다 전류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R분의 V. R분의 V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R분의 V 곱하기 전압 V가 되죠. 그래서 저항 R분의 전압 누구 V 제곱 이런 꼴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 기본 공식은 누구? 기본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고 맞아요. 그래서 와트. 요게 직류 성분일 때 유효전력만 존재할 때. 그래서 직류일 때 우리 누구 전력 구하는 건 요 공식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언제 써먹냐? 문제에서 자 우리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전압하고 전류가 주어지면 요 공식. 전압하고 전류 주어지면 전류와 저항이 주어지면 요 공식. 저항하고 전압이 주어지면 요 공식. 그러니까 전압, 전류, 저항 세 개 중에 셋 중에 우리 누구 두 개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전력을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요게 우리 직류예요. 직류.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약에 전류를 한번 나는 전류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류 I는 이렇게도 구하겠네. 전압 V분의 전력 P. 단위는 암페어. 그래서 우리 전압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전류 놓고 전압 넘기니까 전압 V분의 P 이런 꼴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전력하고 전압이 주어졌을 때 전류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전력 구하는 공식, 이 정도는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게 누구? 직류일 때. 직류는 별게 없어요. 직류는 간단하고, 자 우리 누구 무효분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문제되는 건 이제 교류예요. 교류. 자 교류 전력을 한번 보면 교류 전력은 자 첫 번째 단상일 때. 단상이라는 얘기는 상전선이 하나만 들어올 때, 전기가 통하는 선이 하나만 들어올 때, 하나만 들어오는 걸 우리가 누구 단상이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해주고, 자 첫 번째 우리 피상전력, 두 번째 유효전력, 세 번째는 무효전력. 자 이렇게 우리 교류 성분은 전력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직류보다 교류가 항상 맨날 까다로운 게 우리 교류 성분이 좀 까다롭다. 하지만 우리 유용하긴 교류가 유용하니까 우리는 지금 못 써요. 교류 쓰고 있잖아요. 전기 중에 교류라는 전기를 쓰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피상전력은 PA로 표시할 거예요. 자 어퍼런트 파워다 그래가지고 약자 A자 따가지고 PA. 자 그다음에 유효전력을 P라고 표시할 거예요. 액티브 파워다 그래서 원래는 그럼 얘도 A자를 따야 돼. 액티브 우리 약자 A자 따가지고 원래는 써줘야 되는데 썼으니까 얘는 그냥 안 쓰고 유효전력을 P라고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무효전력 그럼 무효전력은 PR로. 리액티브 파워다. 그래서 리액티브 약자 따가지고 우리 R자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자 전력을 구하시오. 그럼 가장 기본 공식은 어떻게 되냐? 전압 곱하기 전류에 전압 곱하기 전류. 얘가 가장 기본 공식이 되더라. 자 그러면 교류에서
교류에서 교류 단상 교류일 때 전력 구하시오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해지면 피상전력은 끝이에요. 단위가 볼트 암페어. 볼트 암페어가 되고 피상전력은 그냥 전압전류 곱해주면 걔가 전체 우리 피상전력이 돼요. 유효전력 그럼 유효전력은 여기다 누구 곱해주냐? 코사인 세타 역률이 들어가요. 역률. 단위가 와트라는 단위를 써요. 와트. 그럼 앞으로 유효전력 그러면 누구? 코사인이 붙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유효전력 이러고 안 주어질 거니까 우리는 누구? 와트라는 단위가 내 눈에 보이면 코사인이 붙어야 되는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전력의 와트 단위면 무조건 누가 내 눈에 보여야 된다? 코사인이 보여야 되는구나. 코사인이 보이면 단위는 누구다? 와트 단위구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무효전력 그럼 무효전력은 무효율인 사인이 들어가요. VAR 바라는 이런 단위를 써요. 그러면 무효전력의 단위 바가 보이면 사인이 붙어야 되는구나. 사인이 보이면 무효전력 바구나. 근데 무효전력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산업안전 쪽에서는 무효전력 갖고 얘기할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누구? 피상전력하고 유효전력 얘네 두 가지 정도만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만 좀 한번 단위 가지고 볼트 암페어 단위면 피상전력, 와트 단위면 유효전력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자. 자, 코사인 세타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 역률이라고 표현해요. 역률. 역률이라고 표현하고 전체 100%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값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용량이 100이다. 그 중에 내가 90% 쓸 수 있다 그러면 역률이 0.9라 그래. 0.9. 90%. 퍼센트로 따지면 90%. 그걸 우리 두고 단위법으로 소수점으로 하면 0.9. 자, 그다음에 우리 두고 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무효율이라고 표현해요. 무효율. 자, 못 쓰는 무효분이 백분율은 얼마냐? 그래서 우리 무효율은 우리 거의 쓸 일 없고 우리 역률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앞으로 코사인 보이면 얘가 누구구나? 역률이구나. 이렇게 좀 우리 확인을 좀 한번 해두시고 역률이 보인다는 얘기는 전체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누구다? 역률이다. 그러면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의미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먼저 한번 의미만 좀 보고 가면 저도 좀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요거 술 갖고 좀 많이 제가 예를 드는데 자, 여기 우리 두고 맥주잔이 하나 있다고 보죠. 자, 맥주잔인데 이 맥주잔의 크기가 용량이 1000cc짜리 맥주잔이래요. 1000cc짜리. 자, 근데 호프집 가가지고 사장님 보고 사장님 맥주 1000cc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이 1000cc짜리 우리 맥주잔에다 우리 맥주 따라오시죠. 맥주 따라오시는데 여기 넘칠 때까지 가득 따라오시는 우리 누구? 사장님은 좀 드물잖아요. 무슨 얘기야? 여기서 한 요만큼 정도는 뭐가? 거품이 오죠. 거품. 요만큼은 누구야? 거품. 거품이라는 건 보기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쭉 내려앉으면서 그만큼의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죠. 결론적으로 내가 마실 때는 요 거품 있는 부분은 사그라들고 없어지면 그만큼은 내가 못 마시는 양이잖아. 이 전체 맥주 잔 1000cc 안에 요만큼은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못 마시는 양, 못 쓰는 양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자, 예를 들어 거품이 한 100cc 볼까요? 100cc. 그럼 실제로 내가 마실 수 있는 요만큼의 양, 맥주 양. 얘가 우리 두고 자, 맥주는 얼마다? 실제 맥주는 900cc가 될 거다. 900cc. 그러면 요 피상전력, 피상분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요 전체 크기를 얘기를 해요. 전체 크기, 용량.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용량 전체 크기를 1000cc를 나타내는 게 누구다? 얘가 피상전력이구나. 피상분이구나. 전체 값을 얘기를 하는구나. 누구? 무효분과 유효분 합한 전체 값을 얘기를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요 거품은 100cc 처음에 내가 우리 1000cc 맥주를 시켰을 때 900cc의 맥주와 100cc의 거품이 있으니까 맥주잔 안에는 1000cc가 다 지금 차 있는 거잖아. 맞아요. 우리가 차 있더라. 존재는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전기를 한전에서 줄 때도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값. 거품은 사라지면 우리도 사그라들면 없어지는 값이란 얘기예요. 존재는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못 쓰는 값. 얘가 우리 누구다? 무효분이에요. 무효분. 무효분 일명 우리 누구? 여기서 얘기를 하면 무효 전력값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존재하면서 쓰지 못하는 게 누구다? 무효분값이구나. 무효 전력이구나. 그럼 실제로 내가 맥주를 마시면 얼마? 900cc 요만큼의 맥주를 마신 거죠. 그럼 내가 실제로 마신 양 아니면 실제로 내가 전기를 갖다 쓴 양 얘가 우리 누가 되겠다? 얘가 우리 유효분이에요. 유효분. 전력으로 따지면 무슨 전력?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류는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세 가지로 나누는구나. 그래서 전체 크기가 누가 되겠다? 피상분, 피상전력. 그중에 내가 실제로 쓰는 게 누구다? 유효분. 실제로 쓰는 유효분은 뭐로 표시한다? 코사인 세타 역률로 표시를 해준다. 역률이 0.9 그러면 전체 중에 내가 90%만 쓸 수 있구나. 전체 용량 중에 90% 쓸 수 있구나. 용률이 0.8 그러면 전체 용량 중에 80% 내가 쓸 수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누구 유효분, 유효 전력은 누가 따라다녀야 된다. 역률이 따라다녀야 된다. 그래서 개념만 한번 좀 잡으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 한전에서 줄 때는 무효분도 주고 유효분도 다 줘요. 다 주면 우리가 쓰고서 이제 뭐 한전에다 돈 요금 내야 되잖아요. 전기 썼으니까. 우리 호프집 가서도 요 1000cc 시켜가지고 이거 마셨으면 내가 실제로 마신 양은 900cc니까 900cc 값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면 사장님이 싸대기 때리잖아요. 무슨 얘기요? 자네 1000cc 우리 1000cc에다 다 줬으니까 가격도 얼마 받아요? 1000cc 가격 받잖아요.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유효분 무효분을 다 주고 이 돈 다 받아갈 거예요. 다 받아갈 테니 만약에 니네가 무효분 요거 줄이고 싶으면 그래서 부하 설비들은 다 콘덴서 설비를 해주는 게 요거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효분 줄이려고 무효분 줄여가지고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우리 부하에다 콘덴서 설비들 달아주고 해요. 자, 개념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했고, 자, 교류는 우리 단상일 때 전력,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은 사인, 코사인이 안 붙는다. 유효전력은 코사인이 붙는구나. 무조건 코사인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구나. 안 조지면 1이에요. 코사인은 역률은 안 조지면 얼마? 1. 그래서 안 조졌다고 우리 두고 뭐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안 조지면 그냥 1,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 무효전력은 항상 누구? 사인 세타가 따라다니는구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우리 누구 전류로 한번 구해볼까요? 이 전류도 무슨 전력이 주어졌냐에 따라 전류 구하는 공식이 틀리더란 얘기예요. 전류 구하시오. 그럼 전류 I는 전압 넘길까요? 전압 V분의 무슨 전력? 피상전력. 자, 얘는 우리 누구 전류 구해볼까요? 자, 유효전력 주어졌을 때 전류 구하시오. 그럼 전류 I는 저는 전압 넘기고 코사인 역률도 넘겨야 되겠네. 전압 코사인 분의 얼마? 유효전력. 맞아요. 자, 피상전력이 주어지면 전압으로만 나누면 되고 사인 코사인 안 보여야 된다 그랬고, 자, 우리 유효전력 주어지고 전류 구해라 그러면 전압에다 코사인 세타 역률까지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유효전력 우리 유효분이 존재하면 내 눈에 코사인이 보여야 돼요. 없으면 1이라 그랬고, 그래서 V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전력으로. 얘는 뭐 구하는 거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무효전력일 때 우리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다. 전압하고 사인 세타 분의 얼마? 무효전력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실제로 알아둘 건 누구?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누구일 때? 단상교류일 때. 교류 중에 단상교류. 우리 전기 살아있는 상이 우리 집에 하나만 들어올 때. 자, 이게 우리 누구? 단상교류를 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삼상교류 한번 볼까요? 삼상. 자, 삼상 교류전력. 자,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쓰는 건 단상이지만 우리가 공장이나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우리 엘리베이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런 큰 무거운 것들을 움직이는 동력용 기기들이 있죠. 걔네들은 다 몇 상이에요? 3상이죠. 우리 3상 우리 전력을 가지고. 자, 3상은 이렇게 갈까요? 단상에 루트 3배가 되더라. 3상은 단상의 몇 배? 루트 3배다. 우리 이러고 좀 기억을 해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피상전력. 자, 피상전력 PA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유효전력. 자, 유효전력은 P.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은 PR 이렇게 좀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교류는 전력이 세 가지다. 피상, 유효, 무효. 자,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우리 유효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일단 전력 그러면 기본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자, 여기에다가 피상전력은 그냥 이게 끝이라 그랬고, 유효전력은 뒤에 뭐가 항상 코사인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역률이 항상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무효전력 그러면 사인 세타 무효율이 항상 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랬네. 맞아요. 얘는 단위가 볼트, 암페어 기본 단위. 얘는 단위 와트. 얘는 단위가 VAR 바라는 단위 쓰더라.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사용을 하거나 우리 현장 가면은 대부분 다 킬로와트 단위, KVA,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 쓰지 기본 단위는 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킬로 단위로 나오면 얼마? 곱하기 1000. 우리 킬로 단위 나오면 얼마다? 10의 3승. 1000을 곱해줘야 되는구나. 그 정도 인식해 두시고. 자, 이게 우리 단상일 때였죠. 전압전류. 얘는 전압전류에다 역률, 전압전류에다 무효율 곱해주면 단상. 자, 단상이니까 이거 3상으로 넘어가면 단상이 몇 배라 그랬어요? 루트 3배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에다 몇 배? 루트 3배 주란 얘기예요. 루트 3배. 여기도 몇 배? 루트 3배. 이러면 뭐가 된다? 3상 전력이 되더라. 그래서 3상은 단상의 몇 배다? 루트 3배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단상이나 3상이나 그렇게 크게 많이 헷갈릴 게 아니라 약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류는 피상, 유효, 무효 세 가지가 존재하는구나. 그다음에 우리 단상일 때는 루트 3이 안 보이는구나. 3상일 때 무조건 루트 3이 보이는구나.
유효 전력이면 무조건 코사인이 보이는구나. 맞아요. 무효 전력이면 무조건 사인이 보이는구나. 그 정도만 인식을 딱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 구하고 싶대요. 전류. 자, 전류 I는. 자, 전류 구하고 싶으면 루트 3하고 전압 넘겨야 되겠네. 루트 3 전압 V 분의 우리 무슨 전력? 피상 전력. 자, 여기서 우리 전류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전류 I는 어떻게 주면 돼요? 루트 3도 넘어가고 전압도 넘어가고 코사인 세타 역렬도 넘어가야 되겠네. 분의 무슨 전력? 유효 전력. 맞아요. 자, 무효 전력 주어지면 루트 3 V 사인 세타 분해 두고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은 제가 자꾸 별로 우리도 큰 관심 안 두는 게 얘는 시험에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 얘네 갖고 거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전류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전류를 구해서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류도 구할 줄 알아야 돼. 무슨 전력이 주어졌냐에 따라 피상 전력이면 우리 코사인이 내 눈에 안 보여야 되고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 단위, 킬로와트 단위가 보이면 무조건 내 눈에 누구 코사인이 보여야 되고. 아시겠나요? 3상 그러면 전력 구할 때나 전류 구할 때나 내 눈에 누가 보여야 돼? 루트 3. 그래서 3상은 루트 3. 유효 전력은 코사인. 아시겠나요? 꼭 우리 머릿속에 인식을 좀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력을 지금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리하면은 좀 이렇게 내용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분리해가지고 좀 보여드린 거예요. 요런 전력이 있구나. 요 전력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 전류도 구할 수 있구나. 한 번쯤 확인 한번 해두시죠. 자, 다시 원상복귀 좀 넘어와가지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력까지 좀 얘기를 했죠. 전력은 단상 3상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요거를 좀 지금 풀어가지고 직률 땐 요렇고 교류일 땐 요렇고 그다음에 단상일 때 3상일 때 분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 가면 이제 단상일 때 3상일 때 왔다 갔다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미리 한번 좀 봐두시라는 얘기예요.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줄의 법칙 그러면 줄의 법칙은 도체 흐르는 전류로 인해 생긴 인하여 열량이 발생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줄이 뭐라 그랬냐. 어떠한 도선에다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여기서 열에너지가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요 열에너지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그 열에너지 우리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을 우리 계산한 게 누구다? 줄이에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류에 의한 열작용에 대해서 알아낸 게 누가 되겠다? 우리 줄 법칙. 그래서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이 발생한다. 열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누구 찾자? 줄 찾으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공식은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 열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류, 저항, 그다음에 우리 시간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하는 공식들이 좀 몇 개 돼요. 몇 개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줄 그러면 전류, 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전류에 의한 열 나오면 줄법칙 찾고 열량 H 요거 우리 계산하기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한번 보시기는 했을 텐데 지금 기억은 좀 많이 안 나실 거예요. 왜? 오래됐으니까. 자, 우리 1줄 우리 기본 단위 환산 한번 해보면 1줄은 얼마냐? 0.2389 칼로리가 나와. 2389 칼로리 단위로 환산하면 자, 얘는 0.2389 반올림에서 약 우리는 얼마로 봤다? 0.24 칼로리다. 그래서 우리 1줄은 얼마? 0.24 칼로리다. 아마 학교 다닐 때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럼 거꾸로 1칼로리는 자, 1칼로리는 줄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냐? 4.18줄이 나와. 약 4.18줄. 그래서 우리가 약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4.2줄이다. 4.2줄.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 1줄은 몇 칼로리? 0.24 칼로리. 그러면 줄이라는 단위를 칼로리 단위로 바꾸겠다. 바꾸려고 그러면 얼마를 곱해주시오? 0.24 곱하면 칼로리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줄이라는 단위를 0.24 곱하면 우리 뭘로 바뀐다? 칼로리로. 그래서 원래는 여기 I-R T라는 게 우리 무슨 단위? 줄 단위예요. 줄. 에너지의 단위인 줄 단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구했는데 앞에다 0.24 붙여서 단위를 뭐로 바꾼 거다? 칼로리로 바꾼 거예요, 지금. 아시겠나요? 자, 그거 한번 좀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원래는 여기 지금 열량 얘기를 하는데, 열량 H는 어떻게 구하냐? 전력에다 시간 곱한 걸로 구할 수 있어요. 전력에다 시간. 기본 단위는 와트. 자, 얘는 기본 단위가 세크예요. 그래서 전력 우리 와트, 시간의 단위 세크. 그래서 우리 와트하고 세크. 얘가 우리 무슨 단위다? 줄 단위가 돼요. 그래서 줄하고 똑같은 단위가 와트 세크라는 단위가 줄하고 똑같은 단위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기본 전력 구하는 공식이고 전력은 아까 전압에다 전류 곱하면 전력 나온다 그랬나요? 시간 T.
전력은 또 어떻게 두고 한다? I 자승 R 전류 제곱에다 저항 곱하면 얘가 우리 누구 전력이 된다 그랬네. I 자승 R T. 자, 또는 우리 누구 저항 R분의 전압 V 제곱 이렇게도 전력을 구한다 그랬네. 그래서 전압 전류 주어질 건지 전류 저항 주어질 건지 저항하고 전압이 주어질 건지. 자, 얘는 단위가 무슨 단위다? 에너지의 단위, 줄 단위예요, 줄. 자, 이게 우리 줄 단위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뭐 한 거다? 앞에다 얼마? 0.24 붙인 거예요. 자, 여기 앞에다 지금 얼마? 0.24 붙이니까 이제 뭐가 된다? 단위가 칼로리 단위로 바뀌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0.24 붙여서 0.24 I 자승 RT. 단위는 누구? 칼로리 이러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다? 여기다가 우리 누구 0.24만 다 곱해주면 여기다 0.24만 다 곱해주면 얘가 다 뭐가 된다? 칼로리 단위가 되겠다는 얘기. 칼로리 단위가. 그래서 기본 에너지 줄 단위로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칼로리 단위면 요 우리 줄 단위 우리 누구 줄로 계산한 요 에너지 단위에 우리 누구다 0.24만 앞에다 붙여주면 뭐가 된다? 아, 얘가 우리 누가 되겠다? 칼로리 단위가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요게 우리 누구다? 칼로리 단위로 바꾼 열량 공식이 되더라. 한 번쯤 확인 한번 해두시라는 얘기야. 아,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열량을 계산하는데 줄 단위로 물으면 0.24 안 보이면 되고, 칼로리 단위로 물어보면 앞에다 얼마 붙여주면 되고 0.24 붙여주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 줄 법칙이고, 자, 요 H라는 건 누구냐? 요 H는 열량을 구하는 공식. 열량, 열에너지 양, 열 에너지 양을 얘기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니까 다른 두두체가 접촉할 때 두 물체 이람수의 차로 인하여 우리 접촉 전이차가 발생한다. 어떤 둘이 전위가 틀린 것들이 우리 누구? 우리 얘네 접촉이 일어나면 뭐한다?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하들이 이동을 해요. 이런 접촉 전이차가 발생을 하더라 얘기고, 단락이라는 건 우리가 붙는 게 단락이죠. 붙는 게 단락.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 동선이 서로 직접 접촉하는 경우다. 그래서 선과 선, 도체와 도체가 붙는 걸 우리가 단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과 선, 도체와 도체, 전기가 통하는 애들이 붙으면 빡 하고 터지죠. 단락 전류가 엄청 커요. 순간 단락 전류가 우리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단락이 일어났을 땐 그 순간 단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단락 전류, 이 큰 전류가 우리 뭐한다? 개통에 들어오면 망가져요. 기계들이 개통에 들어오면 망가지기 때문에 요 큰 사고 전류를 누가 차단해준다? 차단기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이라는 건 선과 선, 전기 살아있는 것들이 붙었을 때 이런 우리 누구 사고를 무슨 사고? 단락사고 얘기를 하더라. 방전이라는 건 우리 전이차가 있는 두 개의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가 되기 위하여 전하가 우리 절연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우리 빛과 열을 발생하며 이동하는 우리 현상, 얘를 우리 두고 방전 현상이다. 이렇게 좀 뭐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방전은 여기 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이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이차, 전압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이는 누구 얘기한다? 전압.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그래서 전압이 똑같은 이런 우리 누구 등전이가 되기 위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얘기하는 방전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누구 선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간. 자, 떨어져 있는데 우리 선이 끊어져 있으면 여기다 아무리 내가 전기를 흘려보내도 전기는 이동을 하질 않아요. 왜? 중간에 우리 선이 끊어져 있으면 길이 끈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는 이동을 하질 않아요. 근데 이 공기도 이 중간에 있는 공기도 하나의 절연체예요. 전기를 우리 통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절연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누구 한계에 다다르면 여기서 전기를 계속 올려주면 어떻게 되냐? 이 중간에 있는 공기의 절연층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지직지직거리고 나중엔 여기서 중간에 지직지직거려요. 지직지직거리다 이제 전기가 팍 통해버려. 이런 식으로 지직지직거리면서 우리 뭐한다? 절연이 파괴되는 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다? 방전. 이러고 좀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확인 정도만 한번 해두시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누구 방전에 관련된 내용까지 좀 얘기를 좀 한번 했고, 자, 어차피 뒤에 가면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전압의 관련 사항하고 나와 있는데, 전압의 구분. 자, 위에 있는 게, 자, 저압 750, 교류는 600, 그 다음에 우리도 고압, 특고압 나와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얘네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렇게 썼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규정이 바뀌었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라는 게 바뀌어가지고, 자, 이제 전압을 우리도 국제 표준 따라가자 좀. 이제 우리나라만 쓰는 전압 말고 국제적으로 쓰는 전압을 우리도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국제 표준 전압 우리 따라가다 보니까 직류에서는 저압을 얼마로? 1.5kV 이하까지를 저압으로 봐요. 이제 원래는 750이었는데 우리 2020년 말일까지는 750이었는데 이제 이걸 국제 표준 규격 따라가다 보니까 저압은 직류는 얼마? 1.5kV, 교류는 얼마? 1kV 이하. 1kV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압의 크기가 바뀌었어요. 저압의 크기가. 저압의 크기가 바뀌니까 누구도 바뀌어. 고압의 크기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은 저압 1.5kV를 넘어가면서 얼마까지? 7kV 이하. 교류에서는 1kV를 넘어가면서 얼마? 7kV 이하까지를 우리가 고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고압의 기준 맥스는 얼마다? 7kV, 7kV. 자, 고압의 맥스는 누구? 7kV까지예요. 그래서 저압을 넘어가면서 7kV까지. 직류는 저압이 1.5니까 1.5 넘어가면서 7kV까지. 교류는 1kV니까 1kV 넘어가면서 7kV까지가 고압이다. 특고압은 얼마가 된다? 그거 넘어가는 거 이제 고압 넘어가는 거. 특고압 넘어가는 전압을 고압 넘어가는 전압을 특고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7000V, 7kV 넘어가는 게 누가 되겠다? 특고압. 자, 특고압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명칭은 특별고압이에요. 특별고압. 특별고압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 특고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고압, 특고압 같은 표현이고 우리나라는 전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란 얘기예요. 무슨 전압으로?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전압을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 누구?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하는구나. 그다음에 저압은 직류 1.5, 교류는 1kV까지. 얘네가 바뀌었구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시험 문제에 우리 얘네들이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자. 이제 요 바뀐 규정 갖고 문제 나올 거란 얘기. 요걸로 나오지 않고 바뀐 규정 갖고 문제 나올 거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나머지 추가적인 내용들은 우리 요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전압까지만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우리 안전전압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내용들 우리 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요. 좀 우리 몇 개 알아두셔야 될 것들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몇 개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밑에 이제 안전전압부터 해가지고 또 이어서 우리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죠.